오늘은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비상출판사 과학책은 이렇게 큰 주제가 있고요. 그 큰 주제, 즉 대단원이라고 하는 주제 밑에 그 밑에 중간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중간 주제 밑에 다시 세분화된 작은 주제, 소주제,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총 6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단원마다 또 정리되어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를 함께 보면서 7단원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발하고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신 그 태양계 그림 퀴즈 만들기처럼 오늘도 이 7단원에서 나오는 과학 개념들을 이용해서 총 8개의 그림 퀴즈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내용이고 또 미션입니다. 첫 번째 중간 주제인 수권의 분포 활용, 이것을 정리한 교과서 24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첫 번째 소주제는 수권의 분포였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있는데 이 물들이 있는 영역, 그것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내용이겠죠. 그래서 수권은 크게 바닷물인 해수와 육지에 있는 물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이 바닷물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바다해, 물수 해서 해수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해수의 특징은 가장 큰 것이 짠맛이 나는 성질이 있다 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물, 그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이 해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권의 구성의 두 번째는 육지에 존재하는 물인데 육지에 있는 물은 빙하, 지하수, 하천수, 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육지의 물은 거의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물을 담수라고 하였습니다. 육지에 있는 물 중 이 유독 요 빙하 부분만 고체 상태의 물이다 라고 특징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수권은 해수와 육지에 있는 물로, 즉 담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지구에 있는 물 중 97.47%를 차지하는 해수가 있고요. 나머지 2.53%가 육지에 존재하는 물인데 그 2.53%를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의 다가 고체 상태인 빙하고요. 그 나머지 약 1% 정도, 그것이 지하수와 하천수와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물 중에서 해수와 담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물 중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물을 수자원이라고 하고요. 이 수자원은 많은 경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때 주로 활용되는 농업 활동에 사용하는 수자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에서도 이 수자원은, 이 물은 또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수자원의 활용은 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또 다양한 산업 활동들이 이루어질수록 이 수자원의 활용과 가치는 더더욱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물은 하천수, 호수, 지하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하천수, 호수와 지하수는 수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는 아주 매우 느리게 흐르는 물인데요. 양 자체로 보면 하천수와 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 비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수자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수를 무한정 개발하거나 또 개발 후에 이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땅속이 오염되면서 오히려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자원, 다양한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나서 오염되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덜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 자체를 절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른쪽 1번 다음 중 담수가 아닌 것은, 자, 1번 해수, 빙하, 호수, 하천수, 지하수, 이렇게가 담수가 되겠고 해수는 바닷물이니까요. 1번이 담수가 아닌 것에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육지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자, 이것도 힌트가 되겠고요. 육지물 중에서. 두 번째 힌트는 높은 고산지대나 극지역의 고체 상태로 분포한다. 자, 이거 두 가지 힌트. 당연히 빙하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육지물 중 가장 많은 양, 그다음에 고체 상태. 이것이 가장 큰 힌트가 되겠네요. 3번 OX 문제입니다. 수자원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OX. 자, 1번 해수는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자, 해수는 바닷물인데 바닷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해수의 담수화 기술, 이러한 해수 담수화 기술로 인해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특히 이 수자원이 부족한 육지의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적은 나라들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담수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이러한 플랜트들을 건설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고 나름대로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치가 없지는 않고 가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O가 아니고 X 되겠네요. 2번 하천수는 수자원으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네, 바로 활용할 수 있죠. 동그라미. 빙하는 녹음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한다. 맞습니다. 빙하도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땅속에 있는 담수이다. 맞죠? 주로 염류를 제거하여 활용한다. 자, 니은은 해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사용하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지하수는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빗물에 의해서 다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또 활용도가 더 크게 현재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고 옳은 것은 기억,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는 해수에 대한 이야기죠. 해수의 특징, 그 다음에 해수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큰 바닷물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죠. 이런 해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닷물 운동 중에서 일정한 방향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운동하는 조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해수의 특징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 해수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해수의 온도인데, 이 해수의 온도는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수온 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태양 에너지. 또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거대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해수의 온도는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들여다봤더니 총 3개 층으로 구분되더라. 여기가 수온 분포, 여기가 깊이 되겠고요. 자, 요 층, 가장 수심 약 150m까지의 요 층을 혼합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점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 부분이 수온 약층이고, 그 다음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쭉 유지되어지는 심해층, 이렇게 총 3개 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요 각각의 층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해수에 들어있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나타내는 것을 염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염분은 해수 1000g 기준입니다. 1000g 기준에 녹아있는 이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인데 그때 단위는 PS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해역에 따라서 염류의 양은 달라도 각 염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일정하다. 자, 이것은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죠. 해역마다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러한 양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각각의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바다이든지 간에 항상 일정하다. 이것이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류라고 했습니다. 이 해류에는 난류와 한류가 있고요. 이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그런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요. 한류는 고위도 지방에서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해류를 한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 난류와 한류가 동시에 흐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난류는 이 크로시오 해류에서 가지치기한 요 난류가 우리나라 황해와 동해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황해 쪽으로 들어가면 황해 난류, 동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동한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동한 난류고요. 또 한 가지 한류도 흐르고 있는데 한류는 요 북쪽에서 북한 해안을 따라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내려오는데 요 7번의 이름이 그래서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이 동해안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황금 어정을 이루고 있는 요 조경수역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먹이가 많아서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을 조경수역이라고 하였습니다. 8번은 조경수역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닷물의 운동 중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운동이 있는데 이 해수면의 높이,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석. 자,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그때를 만조라고 하고요. 반대로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하였어요. 조차라고 하였고요. 이 조차는 즉 만조와 간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차, 이 조차는 매일 조금씩 변한다,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수의 층을 쓰시오. 자,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의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한다. 자, 여기는 혼합층이 되겠네요. 혼합층이 되겠고요. 2번, 염분 33 PSU인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이 몇 g인지를 구하시오. 염화나트륨은 전체 염류 중 약 78%를 차지합니다. 네, 여기 뭐 답을 다 줬네요. 염분이 33 PSU라는 얘기는 해수 1000g 기준이니까 염분이 33g 녹아 있는 거죠.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분의 78 하면 약 25.74g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74g. 자, 세 번째 문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무엇과 북한 한류가 만나 무엇이 형성된다. 자, 동해는 무조건 동한 난류 그리고 북한 한류 만나서 조경수역 형성.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4번, 조속 현상.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조속 현상. 이것을 활용한 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조속 현상을 활용하는 예. 자, 조개잡이, 뗏목 여행,
바다 갈라짐 체험. 자, 여기서 기억과 디귿은 바다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속 현상과 관련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조개잡이도 그렇고 바다 갈라짐 체험도 그렇고 이 간조 때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이상이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 대한 중단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태양계 주제를 가지고 8개의 그림 퀴즈를 낸 것처럼 오늘도 7단원, 수권, 그리고 해수의 순환에 대한 내용 중에서 8개의 과학 개념을 선택하고 그 개념이, 그 용어가 의미하는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퀴즈를 내서 밑에 초성 힌트를 주고 다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또 패들렛에 올리는 것이 오늘 수업 과제 제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이 그림 퀴즈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관련 주제에다가는 수권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수권, 해수의 순환이라고 적어주시고 학번 이름 쓰고 총 8개의 그림 퀴즈를 만들어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태양계 단원 관련된 과학적 개념들, 용어들을 선택해서 만든 그림 퀴즈 게시판인데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또 이 고민한 흔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마음이 흡족한데 199명 중에서 한 130명 정도밖에 안 낸 것이 좀 슬프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수권과 해수의 순환 중에서 이 과학적인 개념들을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그림으로 주셔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든 친구들도 있고요. 또 흑백으로 한 친구들도 있는데 뭐 어느 건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함께 문제를 내주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또 좋은 작품들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퀴즈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